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2대1로 이겼는데 오늘 외신 보도를 보면은 2대1로 이긴 것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병역 특혜로 군대 가지 않게 되었다 하는 뉴스가 더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스타가 병역 의무를 면했다. CNN. 손흥민이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 BBC. 토트넘의 손이 병역 면제를 확보했다. 뉴욕타임스. 이렇게 제목이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이 국민 개병제를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드물기 때문에 이 병역 특혜 제도에 대해서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신기하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번 우승으로 이 손흥민 선수 등 우리 선수단 20명 전원이 군복무 2년 군복무 면제를 받았습니다. 영국 BBC는 손흥민은 한국 남성에게 주어진 2년의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 되어서 2,200만 파운드 약 398억 원으로 손흥민을 영입한 소속팀 토트넘은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직구 전 한국의 축구 팬들은 손흥민 병역 결정전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네요. 이 병역을 어떤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면제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병역 특혜라고 하는데, 병역 특혜란 말은 이게 올바른 어느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역 특혜 그러면은 병역이 무슨 이게 선물이냐, 또 그럼 병역을 병역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럼 홀대를 받는 거냐, 국민으로서 홀대 받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병역 특혜란 말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시절 2년을 이 집단 속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 걸로 보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라를 위한 특별한 기술 또는 인류를 위한 예술적 재능, 스포츠의 재능, 이걸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사실은 고민입니다. 고민이지만은 한국 같은 특수한 상황, 즉 핵무장한 북한 정권과 국가 생존을 놓고 싸우는 입장에서는 그 2년을 모든 국민으로부터, 한국에서는 2년, 과거에는 3년이고 저는 3년 4개월 병역 복무를 했습니다만은 공군 사병으로서 그런 개인 사정을 다 볼 것 없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와 비슷한 안보 환경을 가진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안보 상황이라는 것은 적과 교전 중이고 준전시 상태 또는 전시 상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병역 특혜는 외국에 비교하면 좀 예외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외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병역 특혜와 관련된 정보 차원에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와 안보 사정이 비슷한 이스라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병역 특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병역 면제자는 이렇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정신병 등 의료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자죠. 여성의 경우는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도 징집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특별하니까 종교적 교리라든지 임신 등의 이유로서 병역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스라엘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일단 옥살이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병역 면제를 해줄까 한답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옥살이를 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병역 면제가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일단 옥살이를 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병역을 면제해 주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아랍인은 또 드루제 교인들, 이 특수한 교인들의 경우에는 군 면제를 해줍니다. 이건 병역 특혜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범죄 전력자 등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하여튼 병역 면제가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어떠냐? 이스라엘은 뭐 전시하에 있는 나라고 싱가포르는 전시하에 있지는 않지만은 싱가포르는 인구가 약 600만이고 면적은 서울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강한 나라가 많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가상의 적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주 국방을 하는 나라입니다. 국민 개병제입니다. 그리고 병력이 꽤 많아요. 1인당 국민소득은 뭐 세계 탑 10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약 6%나 돼가지고 한국의 2배입니다. 이스라엘보다는 약간 적죠. 현역 군인은 직업 군인이 32,000명, 의무병이 39,800명, 합치면 약 7만 병입니다. 인구 비례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국민 개병제입니다. 18살이 되면 군대에 징집되는데 연기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리고 병역 특혜는 없습니다. 훈련기간은 3개월이고 복무기간이 2년인데 양심적 병역 면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병역 거부자는 징역 3년형을 병영해서 살아야 합니다. 체육선수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훈련기간을 단축해 주는 것뿐입니다. 뚱뚱한 사람들에게는 훈련기간을 오히려 길게 합니다. 제대한 이후에도 예비군에 편입되어 나이 50세 장교의 경우에 그리고 사병은 40세까지 매년 40일간 소집되어 훈련을 받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예비군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군대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어디에 많이 들은 것 같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방 제도를 싱가포르가 배운 겁니다. 이스라엘 고문단이 멕시코 사람으로 위장해가지고 1960년대에 싱가포르 이광요 수상의 청에 의해서 건군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역시 이광요 수상의 안목이 깊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스라엘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주 국방하는 작은 나라면서도 부자 나라가 세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스위스, 싱가포르입니다. 다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예요. 미국도 70년대 미국이 이제 징병제를 그만두고 지원제로 바꿨습니다. 미국이 이 징병제를 실시할 때, 즉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월남전 이 세 거창한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 역사에서는 좀 드물게 징병제를 했는데 이 기간에는 말이죠. 일체의 병역 특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체의. 근데 실감을 좀 나게 하기 위해서 한 케이스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드 윌리엄즈라는 선수를 아실 겁니다. 베이브 루스는 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전설적 타자인데 최고의 타자죠.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는 베이브 루스보다는 테드 윌리엄즈가 더 위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테드 윌리엄즈는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초까지 뛰었던 보스턴 레드삭스에서만 뛰었습니다. 선수인데 홈런을 521개를 쳤습니다. 그리고 생애 타율이 3할 4분을 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할 타자입니다. 1941년 마지막 4할 타자입니다. 마지막 4할 타자. 41년 마지막 게임이 더블헤더로 열리게 돼 있었는데 마지막 게임이 거의 타율이 0.39955였습니다. 그래서 반올림해서 4할 타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
윌리엄즈는 출전을 감명해가지고 두 게임에서 8타석 6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4할 6리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뒤에 메이저리그에서는 4할 타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줄곧 3할대를 치다가 은퇴 전에, 은퇴를 1960년에 했는데 1959년에 딱 한 번 3할을 밑돌한 적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 쭉 뛰었는데 장타율에서는 8번 1등을 했고 타율에서는 6번 1등, 타점과 홈런 부분에서 각 4번, 득점에서는 6번, 그리고 포볼 4구에서 8번 1등을 차지했습니다. 3관왕을 2번이나 했네요. 3관왕은 타점, 타율, 그리고 홈런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은 3관왕이라고 하는데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그러죠. 2번 차지했습니다. 자, 이런 선수가 말이죠. 이런 선수가 병역 특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징집이 되었습니다. 3년간 군에서 복무를 하면서 이 조종사 교관 일을 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조종사 교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6.25가 또 났어요. 그러니까 6.25에 또 이 사람이 이번에는 조종사로 2차 세계대전 때 3년간 일했거든요. 3년간. 6.25 때 또 징집이 돼가지고 조종사로서 한국전에서 싸웠어요. 39번의 출격을 감행했습니다.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39번. 이 피격을 당해가지고 비상착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조종사로 일하는 동안 조종사 옆에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존 글렌,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고 상원 의원을 지낸 사람이 이 부조종사로 옆자리에 테드 윌리엄즈의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드 윌리엄즈는 자기 생애에서 5년간 2차 세계대전 때 3년, 한국전쟁 때 2년간 5년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이 5년 동안 군복무를 하지 않고 계속 뛰었다면 베이브 루스를 능가하는 기록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얼마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병역에 관한 한 예외 없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테드 윌리엄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화가 많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타율이 높은 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테드 윌리엄즈, 특히 시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시력이. 투수가 던지는 시속 한 150km 이렇게 던지는 그 야구공의 실밥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좋았다. 면밀히 이렇게 홈플레이트가 잘못 놓인 것도 알아차릴 정도였다. 심판이 이 스트라이크 해놓고 좀 애매하면은 그 테드 윌리엄즈에 살짝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스트라이크 맞느냐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성격이 괴팍하다면 괴팍하고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이 보스턴 레드삭스가 2004년에 월드시리즈 우승할 때까지 그건 90년을 우승을 못했어요. 그것을 베이브 루스의 저주라고 하는데, 베이브 루스가 이 보스턴 렉사스에 뛰던 선수를 뉴욕 양키즈로 트레이드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저주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04년에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뉴욕 양키즈에게 3게임을 내리지고 4게임을 내리 이겨가지고 월드시리즈 진출해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보스턴 렉삭스는 그 베이브 루스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항상 양키즈의 밥이 되었는데 이제는 양키즈를 밥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 지구에서 우승할 것 같고 월드시리즈에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테드 윌리엄즈는 보스턴 렉사스 소속으로는 딱 월드시리즈에 한 번 나갔습니다. 우승도 못했고 그때 타율이 2할 5분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사람 흠입니다. 그러나 올스타전에서는 아주 활약이 대단하죠. 테드 윌리엄즈는 마지막 시합에서 자기 은퇴 시합에서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렉사스의 관중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어요. 일단 덕아웃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수만 치는데 끝까지 덕아웃으로 나가서 팬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좀 못 칠 때 관중들이 막 야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테드 윌리엄스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홈런을 치더라도 앞으로 팬들에게는 절대로 모자를 벗어가지고 인사는 하지 않는다.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심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끝까지 지켰어요. 어떻게 보면 좀 모질다 그럴까요? 그러나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보스턴에 터널이 하나, 대저 터널이 뚫렸는데 테드 윌리엄스 터널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봉정식을 했고요. 1999년 보스턴의 펜웨이 파크에서 있었던 올스타 게임에 이 부축을 받고 나와가지고 시구를 했습니다. 보스턴 팬들이 환호를 하니까 이때 처음으로 모자를 벗었습니다. 모자를 벗어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은퇴한 이후 39년 만에 처음으로 보스턴 팬들과 화해를 했습니다. 2002년에 이분이 8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테드 윌리엄스 같은 위대한 선수도 83세로 돌아가셨네요. 2002년. 위대한 선수도 두 번이나 전쟁에 불려나가서 5년 동안 군 복무를 했다.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그럼 한국에서도 이 병력 특혜 이거 없애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원칙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